효도 안녕하세요, 주꿈남입니다. 오늘은 다시는 못 올지도 모르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정보를 공유 드릴게요. 야, 현대 미쳤다. 와, 내가 이거 진짜 며칠 전에 살려고 그랬거든. 지금 사면 안 돼? 아,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 와, 이거 들어갈 수가 없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습니다.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관심도 없었잖아요. 스타크래프트만 했지 이걸로. 한메일 기억나세요? 한메일. 또 네이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요. 또 뭐 있죠? 게임 리니지가 이럴 줄 몰랐지. NC소프트 시가총액이 5조 9천억 원입니다. 저는 진짜 제일 아까운 건 비트코인. 아, 이거는 정말로 그때 이걸 샀더라면, 아니야, 사기는 샀지. 그래서 더 아까워. 300만 원인가 할 때 사서 좀 떨어졌다고 팔아버렸어. 지금 이게 얼마야? 이거 그냥 갖고 있었으면 내가 여기 안 살고 있을 텐데, 내가 20년 된 차를 끌고 다니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또 아는 사람만 아는 이런 큰 변화의 흐름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게 우리를 돈방석에 앉혀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너무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세상 변해가고 있다는 걸 너무 모르고 그냥 매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 뒤에 보이는 배경이 신라호텔의 다이너스티 홀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지난달에 웹3 산업 관련해서 기업들이 참가한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여러분, 웹 3.0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 역시 우리 구독자님들 아무도 모른다고요? 이거 막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가시면 안 돼요. 이런 영상 찍으면 꼭 조회수가 폭망하더라고.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먼저 아셔야 하니까 일단적으로다가 이게 뭔지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해야겠다. 웹3, 이거 간단하게 말하려니까 어려운데, 웹3가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용어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를 설명할 때 인터넷을 예시로 설명을 하는데요. 웹 1.0은 정보를 읽을 수만 있는 거. 옛날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뉴스만 봤잖아요. 그 다음 웹 2.0, 정보를 읽을 수도 있지만 쓸 수도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거죠. 우리가 유튜브를 보기도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직접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고 공유하는 거. 이게 웹 2.0이에요. 자, 웹 3.0, 웹 3는 개발자, 기술 제공자와 사용자가 함께 소유한 인터넷이다. 이 유튜브를 예로 들자면 유튜브가 구글 거잖아요. 그런데 웹3에서는 구글이랑 유튜버 그리고 시청자가 이 유튜브를 함께 소유한다는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알고 싶어서 검색하려면 어디서 했어요? 네이버에서 했죠. 네이버 지식인. 검색하면 웬만한 답은 네이버 지식인에 다 있었어. 그런데 그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들에 네이버가 답변을 한 게 아니죠. 우리 사용자들이 답을 단 거예요. 근데 지식인에 열심히 답변을 해준 사용자들은 돈을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못 벌었어요. 못 벌었어. 열심히 정보를 제공한 사용자들은 돈을 못 벌었다고요. 누구만 돈을 벌어? 네이버만 돈을 벌었다. 트래픽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정보가 필요하면 죄다 네이버 와서 검색을 하니까 여기만큼 광고하기 좋은 데가 없는 거야. 네이버는 그야말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검색 어디서 하세요? 다 유튜브에서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검색 시장을 네이버가 거의 독점하고 있었는데 유튜브가 나타났네? 콘텐츠가 글이 아닌 영상이다 뿐이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들을 구글이나 유튜브라는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죠. 사용자들,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유튜버들이 만듭니다. 근데 네이버하고 다른 거는 광고비를 나눠줘. 이 영상을 만든 사람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광고비를 나눠줍니다. 자, 그럼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공유할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할까요? 맞아요. 당연한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하면 돈을 주는데 뭐하러 네이버 가서 정보를 오픈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양질의 정보가 유튜브에 몰리게 되고 점점 검색하는 사람들도 유튜브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튜브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됐다. 구글이 정보 제공자들에 대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제공자들을 싹 다 불러 모으고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몰리면서 트래픽을 싸잡아 먹어버린 거죠. 이 시장을 그냥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남 좋은 장사를 할까요? 당연히 자기들이 100을 먹으면 정보 제공자들한테 1은 주려나? 1도 안 줄 것 같은데. 여전히 이런 사이트나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모이는 판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모든 이윤을 독식하고 있는 게 지금의 사업 형태고 이 단계가 웹2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그렇지만 이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파워가 생겨버렸다. 국내 검색 사이트들 문제가 많았잖아요. 자기들 정치 성향에 따라서 기사 노출도 지 맘대로 하고 댓글도 불리한 건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정보들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골라서 제공하고
쉽게 말하면 여론 조작이나 선동까지 가능할 정도로 너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웹 3.0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웹3는 기술 개발자와 사용자가 이 네트워크를 함께 소유한다고 하는 뜻, 이게 뭐냐면 어디 한 군데에 서버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이버 서버다, 카카오 서버다, 유튜브 서버 같이 데이터를 모아둔 특정한 공간, 이 서버 이런 게 없어요. 카카오 서버가 얼마 전에 불이 났죠? 전 국민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어요. 그 몇 시간 동안 모든 게 마비였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카카오가 얼마나 큰 권력을 쥐고 있는 건가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맘만 먹으면 국가의 엄청난 혼란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개발자가 마음대로 데이터를 삭제하고 수정하고 저장하고 이거를 아예 못합니다. 네트워크 서버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각각의 컴퓨터, 스마트폰이 블록체인의 네트워크 서버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마음대로 정보를 조작하거나 숨기거나 삭제할 수가 없어. 개념적으로 웹3 기술이 그런 거예요. 완전하게 공개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정보를 컨트롤할 수가 없고 이에 따라서 통제하는 힘도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못하는 구조가 특징입니다. 이렇게 통제하는 힘이 한 곳에 집중된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탈중앙화라고 합니다. 탈중앙화가 블록체인과 웹3의 가장 근원이 되는 개념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인이다. 안 어렵죠? 아니 이것보다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해. 좋아요. 블록체인 기술이 어쩌고 다 잊으셔도 돼요.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는 모두가 너무나 쉽게 생활 속에서 화가가 되고 작가가 되고 창작자, 셀럽이 될 것이고 이런 모든 활동들이 가치로 인정받아서 즉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과 시스템이 진화해 갈 거다 이겁니다. 웹3는 개발자나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고 제공한 정보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걸 통해 발생한 수익은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정보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증명하는 기술이 NFT, 많이 들어보셨죠? 증명서, 공인인증서 같은 개념이 NFT로 발전해 나온 것이고요. 오픈된 정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증명해 줄수록 공신력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도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시켜주는 사용자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비트코인, 재밌죠? 네이버 지식인의 정보 백날 올려도 그게 내 건가요? 네이버께 됩니다. 유튜브에 콘텐츠 백날 올려보세요. 그게 내 건가요? 유튜브가 채널 날려버리면 나라는 존재가 삭제됩니다. 내 흔적을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싹 다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정보와 콘텐츠를 우리가 제공하는데 그걸로 돈을 누가 번다? 유튜브가 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구글 사장님,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예를 든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서버도 제공해 주시고 광고비도 나눠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구글을 사랑합니다. 자, 이 웹3 개념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 시장에 참여하던 소수의 사람들만 관심 가지던 이슈였어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의 소비 형태가 개인화되어 가고 세분화되어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한 서비스, 자기 맞춤형 제품을 원하는 세상이 됐어요. 요즘 MZ들은요, 회사에 갔는데 같은 옷 입고 온 동료가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나가서 새로운 옷 사서 갈아입고 옵니다. 획일화된 거 싫다는 거예요. 남들하고는 다른 나만의 욕구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럼 수많은 이런 까다로운 개개인의 요구를 어떻게 맞춰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온 게 AI와 빅데이터 산업입니다. 이제 챗GPT 모르는 분은 안 계시죠? 우리 유튜브 알고리즘도 개개인의 시청 패턴을 보고 관심 분야의 영상들을 계속 추천해 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점점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산업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저분이 스타벅스의 AI 기술 개발 담당자라고 하는데 저분이 프리젠테이션에서 말하기를 길거리에 우리가 지나가면서 마주치는 간판들 있잖아요. 그 간판들 하나하나가 지나가는 사람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영상 추천받는 것처럼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최적화된 광고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길을 걸어가는데 광고 간판이 막 변한다는 거예요. 내 취향에 맞춰서.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이미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고객들은 여기서 더 나가서 남이 해준 거 말고 내가 직접 디자인한 옷을 입고 내가 디자인한 차를 타고 싶어 하고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나 제품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어 하는 열망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웹3라는 사용자도 소비자도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이 웹3의 문화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된 거죠. 나도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내가 이 사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나도 참여할래!
이런 문화가 베이스가 돼서 작년에 NFT라는 게 초대박을 냈었죠. 제가 NFT의 개념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이런 고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웹3의 문화를 자신들의 사업에 접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진짜 그러냐?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그렇게 막 체감되지는 않는데 아직까지는 웹3라는 개념을 실제 생활에서 상용화한 기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또 규제들,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주인된 권리를 나누어 줄 것이냐인데 현실에서 상용화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이 컨퍼런스에 참가한 기업들, 스타벅스, SK, 넥슨, 하이브, 전방위적인 산업에 걸쳐서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큰 기업들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 기업들이 블록체인이다, 웹3다 이런 것들을 사업의 주체로 삼고 있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 원래 하던 사업이 있는 일반 기업들이에요. 물론 스타벅스나 게임 회사들은 조금 예외이긴 한데 여기가 블록체인이랑 무슨 상관이야? 싶을 정도인 일반 기업들이 많이 참가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여기 참가한 기업들은 정말 소수고요. 이 기업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벌써 기존 서비스와 웹3의 접목을 어떻게 이루어낼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왜 제가 오늘 웹3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저도 조직에서 신규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여러 사업의 업군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 참가해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바로 이 점심이었습니다. 신라호텔 밥이 맛있어요. 아주 고급스러워. 여기 참가비도 있어요. 비싸. 근데 저는 초대받아서 간 거라서 공짜로 먹었습니다. 개꿀? 이쪽 산업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린데. 비트코인이 다들 사기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누가 나 1비트코인만 주면 좋겠네.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웹3에 대해서 기술적인 구현 방법도 고민을 하지만 이들의 더 큰 핵심 가치는 자기들 기업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고객을 확보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커뮤니티라고 하죠. 찐팬을 모으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뭐를 하든 나를 지지해주고 내일처럼 홍보해주고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진정한 팬들을 확보하는 것. 마치 제 목표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의 목표와도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찐팬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겠죠? 이런 판을 깔아주기 위해서 기업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먼저 장악하는 기업이 나타났다. 그 회사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예요. 찐팬들이 그 회사 주식을 엄청나게 사줄 거고 헐값에 팔지 않을 거니까요. 우리는 이미 이런 전형적인 사례를 알고 있어요. 바로 BTS의 아미들입니다. BTS의 팬 아미들처럼 그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뛰어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회사의 주식을 사야 된다. 이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아직 이해가 안 되셨다고요? 한 번 더 보세요. 아니, 두 번 더 보실까? 자, 오늘 세상의 한쪽 귀퉁이에서 또 큰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움직임들,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공유 드렸습니다. 아까 영상 시작할 때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됐는데 라고 했잖아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만 그럴 것 같죠? 대기업 오너들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몇 분 대기업 CEO 그리고 오너 일가분들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도 우리랑 똑같은 기회를 놓친 적이 있고 이걸 엄청나게 아까워하시더라고요. 초기에는 네이버나 NC소프트도 요즘 말하는 스타트업이나 회사 내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한 거예요. 이들도 사업 초기에 자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좀 해달라고 여러 업체들을 찾아다닌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대기업에서 이게 되겠어? 인터넷 사업성이 있는 거야? 애들이 하는 게임 가지고 이거 돈 되겠나? 하고 그냥 지나친 거죠. 지금은 누가 더 대기업일까요? 이분들은 그때 엄청난 기회를 놓친 거라고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그게 꼭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업 모델에 대해서 놓쳤다는 안타까움이 더 큰 걸로 보였어요. 항상 신규 사업, 사업의 확장, 새로운 먹거리를 고민하는데 투자를 거절했던 사업들이 지금은 경제를 이끄는 대세 산업이 되었죠. 그러니까 사람 다 똑같다. 지금까지 놓쳤던 것들 너무 아까워하지 말자. 이렇게 대기업 오너들도 우리와 같은 실수와 후회를 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 웹3 기사나 뉴스나 이런 게 나오면 관심이 좀 가실 것 같죠? 웹3! 저도 여러분들과 아주 끈끈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함께 응원하고 성장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팬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단계 더 성장합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